안녕하십니까?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의 단편소설 중에서 6호 병동이라는 작품을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의 마당에 그리 크지 않은 별채가 있다. 우엉과 엉겅퀴와 야생 대마의 무성한 수풀이 별채를 둘러싸고 있다. 별채의 지붕은 녹이 슬어 젓갈색이고 굴뚝은 반쯤 주저앉았고 입구의 계단은 썩어 잡초로 뒤덮여 있으며 벽에 바른 석회는 흔적뿐이다. 별채의 앞면은 병원과 마주 보고 있고 뒷면은 벌판을 향해 있다. 별채와 벌판 사이에는 못이 박힌 병원의 회색 울타리가 쳐 있다. 날카로운 끝이 위를 향하고 있는 못들과 울타리, 그리고 별채 자체의 불길하고 음침한 외관은 이 나라의 병원과 감옥의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일 엉겅퀴에 찔리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면 함께 좁은 오솔길을 걸어 별채로 가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보자. 첫 번째 문을 열면 우리는 현관을 들어서게 된다. 이곳의 벽과 빼치카 옆에는 병원의 허접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매트리스 파란 줄무늬가 그려진 낡고 찢어진 환자복의 윗도리와 바지들, 달아해진 신발들, 이 모든 누더기들이 구겨지고 엉킨 채 산더미같이 쌓이고 썩어서 질식할 듯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 허접 쓰레기들 위에 언제나 문지기 니키타가 입에 파이프를 물고 누워있다. 니키타는 색바랜 견장을 달고 있는 늙은 퇴역 군인이다. 여의고 험상궂은 얼굴, 초원의 양치기 같은 인상을 주는 처진 눈썹, 붉은 코, 그리고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마른 데다가 힘줄이 붉어져 있으며 태도는 매우 위압적이고 주먹은 단단했다. 그는 세상 무엇보다도 질서를 사랑해서 그들은 맞아야만 한다고 질서를 사랑해서 그들은 맞아야만 한다고 확신하는 그런 단순하고 적극적이며 맹종하고 우둔한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 그는 얼굴이건 가슴이건 등이건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면서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더 들어가면 현관을 제외한 별채 전체를 차지하는 크고 넓은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의 벽에는 지저분한 파란색이 아무렇게나 발려있고 천장은 굴뚝 없는 농가에서처럼 그을음투성이다. 겨울이면 분명히 빼치카의 연기로 자욱해질 것이다. 창문마다 안쪽에 새창살이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 있다. 바닥은 회색이고 군데군데 갈라져 있다. 소금에 절인 양배추와 램프 심지에 그을음이 있고 빈대와 앙모니아의 악취 때문에 막 방에 들어서면 당신은 동물 우리에 들어간 듯한 착각이 들 것이다. 방 안에는 바닥에 고정된 침대들이 있다. 침대 위에는 파란 환자복을 입고 구식 나이트캡을 쓴 사람들이 앉거나 누워있다. 이들은 정신병자들이다. 이곳에는 모두 5명이 있다. 한 사람만 귀족 신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민이다.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번질거리는 붉은 콧수염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으로 턱을 개고 앉아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 그는 밤이건 낮이건 애달픈 모습으로 고개를 젓거나 한숨을 내쉬거나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대화에 끼어드는 일이 거의 없고 무엇을 물어도 좀처럼 대답하지 않는다. 주는 것만 기계적으로 먹고 마실 뿐이다. 고통스럽게 발작적으로 터져 나오는 기침이나 홍조를 띤 수척한 뺨으로 보아 그는 폐병 초기 증상이다. 그 다음에는 뾰족한 턱수염에
흑인처럼 머리가 검고 꼬불꼬불한 몸집이 작고 생기가 있으며 매우 민첩한 노인이 있다. 낮이면 병동안을 창문에서 창문까지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자신의 침대에 터키식으로 다리를 모으고 앉아 피리새처럼 소란스럽게 휘파람을 불거나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낄낄 웃거나 한다. 어린애같이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 밤에도 이어져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일어나서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거나 손가락으로 열쇠 구멍을 쑤시기도 한다. 이 유대인 모이세이카는 20년 전 그의 모자 만드는 작업장이 불타버린 이후로 미친 백치이다. 6호 병동의 거주자들 가운데 그에게만 유일하게 별채 밖으로 심지어 병원 밖 거리로도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는 그와 같은 특권을 오래전부터 누려왔는데 그것은 그가 병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낸 연장자이고 또 말썽을 피우지 않는 온순한 바보인데다 마을 사람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거리에서 꼬마들과 개들에 둘러싸인 그의 모습을 보는 게 익숙해질 정도로 도시의 어릿광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긴 환자복을 걸치고 우스꽝스러운 나이트캡을 쓰고 슬리퍼를 끌며 이따금 맨발에 바지도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대문 앞에 서거나 상점에 들러 동전을 구걸한다. 어떤 곳에서는 크바스를 얻고 어떤 곳에서는 빵을 또 다른 곳에서는 동전을 구걸하여 언제나 배가 부르고 부유해져 별채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을 니키타가 압수하여 자신이 사용한다. 이 군인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고 말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며 거칠게 화를 낸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을 더 이상 거리로 내보내지 않겠다느니 자신은 무질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한다느니 하고 말한다. 모이세이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동료들에게 물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잠이 든 동료에게 담요를 덮어주기도 하고 모두에게 7배가씩 거리에서 가져다 주거나 새로운 모자도 하나씩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그리고 왼쪽 옆에 있는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동료의 손가락질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동정심이나 박애정신 때문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동료 그로모폴을 흉내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닮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반 드미트리치 그로모포는 법원의 집행관과 관청의 서기를 지낸 33살의 귀족 출신 사내로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몸을 움츠리고 침대에 누워있거나 산보라도 하듯이 구석구석 걸어다니며 좀처럼 앉아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막연하고 어렴풋한 어떤 기다림 속에서 언제나 흥분하여 신경이 곤두선 긴장된 모습이다. 현관에서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나 마당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도 그는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인다. 자신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닌가. 자신을 찾고 있지는 않나 하고 그럴 때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과 혐오감이 떠오른다. 나는 투쟁과 계속되는 공포에 지쳐있는 영혼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언제나 창백하고 불행한 그의 광대뼈가 튀어나온 넓적한 얼굴을 좋아한다. 찌뿌린 그의 얼굴은 기이하고 병적이지만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각인된 섬세한 모습은 현명하고 지적이며 눈에서는 따뜻하고 건강한 빛이 난다. 나는 또한 정중하고 친절하며 니키타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무척이나 겸손한 그를 좋아한다. 누가 단추나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그는 재빠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워준다. 그는 잠이 깨면 동료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면 잘 자라는 인사를 한다. 계속되는 긴장 상태와 찌푸린 얼굴 외에도 그의 광기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따금 저녁이 되면 자신의 환자복을 단단히 여미고 온몸을 떨고 이빨을 떨떨거리며 침대 사이 구석구석을 빠르게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마치 심한 열병이라도 걸린 듯이.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동료들을 쳐다본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또 이해하지도 못할 거라고 판단한 표정으로 조급하게 머리를 흔들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하지만 곧 말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 어떤 판단보다 앞서 내키는 대로 격정적으로 열변을 토한다. 그의 이야기는 헛소리처럼 무질서하고 들떠 있으며 돌발적이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낱말들과 목소리에는 대단히 고결한 뭔가가 담겨 있다. 그가 말할 때 당신은 그의 안에 미치광이와 정상적인 인간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광기 어린 연설을 제대로 적기는 힘들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비겁함, 정의를 유린하는 폭력, 지상에 곧 도래할 아름다운 삶, 폭력을 사용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시시각각 상기시키는 창물의 새창살 등에 관한 것이었다. 오래된 그러나 아직 못 다부른 노래의 무질서하고 사례에 맞지 않는 접속곡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안톤 체홉의 단편 소설 중에서 6호 병동 첫 번째 챕터를 읽어드렸습니다.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